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이요. 지금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십니다.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이시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15세 때, 15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군 장교로 복무를 하시는 등 미국인으로 살아오다가 불과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중 국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래서 미국에서 계속 오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한미 FTA랑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분이 불과 사흘 전에 원래는 미국인이었는데 사흘 전에 한국인이 됐다는 거야. 완전히 한국인으로 됐다는 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해서 지금은 한국과 미국 두 개의 국적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은 국적 회복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국적을 갑자기 이제 회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하려면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분은 불과 나흘 만에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이 회복했는데 나흘 만에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 말은 대체 무엇일까? 박근혜 당선자가 이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목을 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전이란 얘기겠죠? 네, 그죠? 일주일 정도 전에 확실하게 지목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너 미국 놈이지? 한국 국적 빨리 취득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서 나흘 만에 통상 3개월 걸리는데 나흘 만에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미국이랑 같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의 가족들은 아직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아서요. 다들 가족분들은 미국인이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께서 사흘 전까지 외국인이 장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한국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미국인이시다가, 불과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셔서, 그것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니까,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서, 3일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이건 진짜 좀 그거 아닌가. 예.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사람의 이 뼛속 깊이 대체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살아왔던 세월보다 미국인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훨씬 더 긴데 이 사람이 얼만큼 한국을 위해서 미래창조 과학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국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중2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면서 거기서 자수성가 열심히 해서 무슨 연구소 사장까지 자리를 올라가셨다는 건데요. 물론 박수 쳐주고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이 대한민국 지금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것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얼마나 박근혜 당선자가 신경을 써서 가장 거의 공용 부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온갖 부처들 다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큰 되잖아요. 이 부처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 부처들을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큰 부처로 공룡 부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누가 됐지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장관 후보자로 물론 국내에서 지금 이 수구 세력들 대충 이게 인선들 보면 인사들 보면 인력 이 풀이 좀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동안 봤던 게 다 이렇게 돌려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워낙 또 새로운 인물들이 없고 참신한 인물들이 없고 또 거기서 하면 어차피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그런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야기가 많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좀 찾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 전까지 미국인이었던 사람을, 그것도 가족들이 다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건너가서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화를 만들면서 미국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굳이 끌어다가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를 앉혀야 하나. 정말 회의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 내부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나.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팅팅루님. 국민정서는 아주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조만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이제, 네,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 국민으로, 앉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중국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관 되고 나서 그럼 뭐 하냐고요. 미리부터 일주일 이런 거 말고요. 몇 년 전에 뭐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시민으로 열심히 한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러면 또 모를까. 이건 뭐 장관 후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삼으신다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미국 국적은 포기하고 온전히 한국인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죠. 이런 건 상당히 태어나서부터 한국 국민이었고 평생을 한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 사람이 뭘 믿고 오랫동안 미국 국민으로 살아온 분을 대체 뭘 믿고 나라를 맡길 것인가? 뭐 미래 창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미국을 위한 무언가. 이때까지 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 이름만 똑같은 다른 분, 김종은 제가 헷갈렸던 그분 역시도 참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거의 뭐 미국에 의한 미국의 한미 FTA를 만들어주면서 거의 뭐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애국을 하고 있다. 그분 생각나네요. 그분 뭐 손녀 얘기하면서 한미 FTA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은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뼛속까지 그냥 친미주의자가 아니겠냐. 뭐 몰라요. 또 미국에 있으면서 애국심이 한껏 고양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려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놓고 이제 미국의 속국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국민들로서는 이때까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더더욱 많이 느꼈던 바기 때문에 정말 장관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한껏 더더욱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종은 장관 후보 관련해서는 이 정도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총리 후보로 꼽힌 내정이 되신 현우석 후보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뭐 이 정도는 껌이라고 해야 되나? 증여세 탈루 의혹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이요. 한국개발연구원장이신데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최근에 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이분 또 땅 사랑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바치칸 뉴스에서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이분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분, 요즘 진짜 장관 후보 이런 분들이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세금 어떻게 탈루하는지, 땅 투기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걸 그냥 국민들에게 아주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건 국민들한테 아주 대대적으로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장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주 그냥, 뭐 교과서가 있나 봐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일반 국민들은 꼬박꼬박 월급이 그냥 통과하잖아요. 월급 통장에서. 들어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참, 세금을 어떻게든지
꼼수 부려서. 또 이런 분들은 세금 안 내도 또 뭐라고 안 합니다. 세금 안 내도 내세요 하고 있는데도 그냥 버티고 세금 안 내다가 그날 후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얼쿠 미처 몰랐네요 하면서 20 몇 년 만에 세금을 내시고 이러시잖아요. 이분들. 참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정말 월급 몇백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돈 이런 것들 세금은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쏙쏙 빼먹고 거기다가 뭐 담배값이니 뭐니 또 간접세 더 올려가지고 또 뭐 교통비니 뭐니 다 올려가지고 전기세니 뭐니 다 올려서 그렇게 쏙쏙 빼먹으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장관 후보 이렇게 나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돈 안 낸 거 지금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 국민들이 장관 일합시고 장관님하고 받들어 주겠습니까? 물론 장관이라고 받들어 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참, 네.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부총리 후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증여세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병건 장관 후보자, 이분 진짜 거의 뭐 비리백과점 이 명칭을요, 호칭을 또 한 번 물려받았습니다. 이분 대박인데요. 지금 위장전입 편법 절세 의혹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아실 테고요. 땅 투기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장남 아들이요. 취업 기업 논란 또 얻고 있고요. 거기다가 무기 중개상 자문 이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기 중개업체에서 2년 동안 자문료로 2억 1,5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받았을까요? 단지 자문을 해서? 이게 일종의 이분이 이제 대충 이런 걸로 돈을 그냥 뭘 그렇게 자문을 했겠습니까? 대충 뒷돈으로 대충 비리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좀 해주고 무기 이렇게 국방부에 뭔가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분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아들이 근무한 회사 두 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느낌 딱 오죠? 이 아들이 근무했던 회사 두 곳이 전부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아버지가 직접 사업 꽂아주고 아들이 거기다 꽂아준 거죠.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니까요. 뭐 사업 몇 개 해주고 내가 사업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 취직시켜줘. 이런 식으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야권 성향 인사 100명을 친북 반국가 행위자로 선정한 우익 성향 시민단체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참, 네. 이런 분이 참 장관이 되시면 얼마나 제대로 나라를 잘 지켜주실지 걱정이 되죠. 아니 뭐 우리는 안보도 안 보지만요. 비리 이런 지금 무기 중개업자에게 돈 받고 아들 그거 해준다고 또 사업 주고 이런 것만 봐도 심각한데요. 거의 뭐 이동업급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인사청문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대단하다 이러시는데요. 그렇죠. 뭐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가장 또 바치칸 뉴스에서도 이야기 많이 들었던 황교안 이 총리 후보자시죠. 법무부 내정자시죠.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모조리 무혐의 처리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분이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요. 이제 검사를 관두고 나서, 검찰에서 나오고 나서, 보통 근데 많이들 그럽니다.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장관 후보자로 자격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 나온 직후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한 달여 만에 로펌으로 바로 옮긴 건데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네. 1년 정도. 1년 좀 넘게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무려 급여를 월 평균 1억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 수임을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했냐. 또 유능한 변호사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건을 1년 동안 2건 했답니다. 2건. 2건 했는데 월 평균 1억 원. 12억을 넘게 받았다 그래요. 총 1년 동안. 네. 이 정도면 사실상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을 이 정도 받았다. 이건 명백하게 정관예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보통 아까 아침에 이제 기사 얘기하면서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보통 로또를 하면 1등 이렇게 되면 한 12억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뭔가 진짜 이건 뭔가 번개 맞는 심정으로 이거 간절히 바라지만 꿈 같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로또 맞으면 거의 그냥 일종의 대박인 거잖아요. 대박. 이렇게 꿈을 꿔야만 될 수 있는 일을 이분은 그냥 1년 만에 별거 하지도 않고 검찰에서 그냥 좀 위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나오셔가지고 별로 하지도 않고 차곡차곡 월 1억씩 이렇게 꽂아주더라는 겁니다. 12억 1년 만에. 보통 사람은 로또를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손에 쥐어볼 수 있는 돈을. 참 그렇죠. 이러니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 모아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상 잘 살아보자가 되지도 않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참. 이게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관예우 정도도 너무너무 정도가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고위 판검사들이 이제 자기 직을 관두고 그 경력을 미천 삼아서 유명 로펌에 들어가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게 이전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시는 분께서 이런 정관예우에 앞장서셨던 분이라면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물론 앞에도 논란들이, 의혹들이 너무 많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 자격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바 있지만 이건 역시 또 하나 더 추가됐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 이야기 참 안 하죠. 그죠? 언론이 냉정하게 이런 보도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인사청문회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센 사람에 좀 약간 덜한 사람을 묻혀서 그냥 되는 거 아시죠? 누가 더 세느냐의 문제지 센 사람 한 2명 정도, 2명 이렇게 낙마하고 나면 나머지 대충 세금 탈루하고 이런 사람들 sorry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 아시죠? 참 모조리 이런 거 걸리면 다 그냥 속아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네요. 뭐 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 그 장도리 만평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 제발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새누리당 안 끼워주잖아요. 부동산 정도도 모르는
땅, 재테크 이런 정도도 모르는 사람을, 돈 없는 이런 양반을, 돈 없는 찌끄레기를 어디 감히 우리 틈에 끼우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후보들 어떻게 짚어보는데 다 한숨 나오죠.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양이 불러요. 오직 단 하나. 갑니다. 길을 걷다 지쳐서 아직 쉬